85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의 관계라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해 볼게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채꼴은 일정 부분의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이게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중심각이 X도라고 하고 치고, 여기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걸 배웠었어요.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원둘레 일부분이죠. 원둘레가 지름 곱하기 파니까 반지름이 R자리인 원의 지름이면 2파이 R 곱하기 1부분, 원둘레 1부분, 그 1부분은 수학적으로 360분의 중심각 X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공식이었고, 그 다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건 원의 둘레였고 얘는 원 둘레였죠. 그다음 원 넓이, 파이 R 제곱 이랬어요. 파이 R 제곱 원 넓이 곱하기 1부분, 원 넓이의 1부분 360분의 중심각 X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여기서 넓이를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요식을 이해하시려고 한번 더 써드릴게요. 넓이 S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됐었죠? 죄송해요. 요 위에 걸 쓸게요.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가 양변에 2분의 1을 곱해요. 등호의 양쪽에다 2분의 1을 곱해요. 그럼 L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L이 될 테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는 2랑 여기는 2가 약분되겠죠. 그럼 뭐가 남냐면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남아요. 그죠? 여기다가 다시 R 하나를 더 곱합니다. 양변에 R을. 그럼 여기다 R을 곱하면 2분의 1 R L이 되고, 여기다 R을 곱하면 R이 두 번 곱해지죠. 그럼 R의 제곱이 되겠네요. 파이 R이 두 번, R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했더니 이 공식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이게 뭐냐면 S예요, S. 그래서 S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해되실까요? 네.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식이 두 개 나와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두 개.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둘레 구하는 공식은 하나인데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 써먹냐가 중요한 거예요. 둘레 구하는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이때 써먹으면 되는데,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언제는 위의 공식 써먹고 언제는 아래 공식을 써먹습니까? 그러면 위의 공식을 써먹을 때는 조건에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어야 돼요. R. 그리고 중심각이,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가 나와 있어야 돼요. X, 도 이렇게 중심각 크기가 나올 때는 위에 있는 공식을 쓰는 거고, 아래에 있는 공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반지름 길이가 나와야 돼요. R. 근데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나와야 돼요. L. 그때는 아래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이게 쓰임이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뭐가 어떻게 조건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연수 문제를 풀어봅시다. 연수 문제. 얘 1.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이 반지름기가 2예요. 중심각이 60도예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나와 있는 게 반지름과 중심각이 나와 있죠. 요거예요. 요 조건.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2를 제곱한 다음에 4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60도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얘 1, 얘 6. 그럼 4파이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다시 약분하면 여기 3, 여기 2가 남아서 정답은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얘 2번. 부채꼴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는 알아요. 4라고 칩시다 이번에. 근데 호의 중심각은 몰라.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내가 알고 있어. 요 호의 길이가 20파이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랬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 공식 쓰라는 얘기죠. 반지름 4 곱하기 호의 길이 20파이.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2가 남고 2하고 20 곱하면 40 한다음에 이제 파이 이렇게 붙이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에 따라서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교체했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일단 이거부터 이 문제. 자,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는데 보니까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죠. 그럼 이 공식을 써야 돼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부채꼴 호의 길이.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8 곱하기 부채꼴 호의 길이 6파이. 약분 4가 남고 4, 6, 24파이.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거였고요. 옆에 오른쪽 거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호의 길이와 넓이가 나와 있는데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조건을 잘 찾아야 돼요. 부채꼴의 반지름을 구하죠? 근데 넓이가 나와 있어요. 근데 호의 길이도 나와 있네? 그럼 넓이도 나오고 호의 길이도 나오고 부채꼴의 반지름 길이에 관련된 문제는 공식 이거죠. S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 공식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넓이는 9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모르겠네요. R 곱하기 호의 길이 3파이. 이제 천천히 약분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이랑 여기 파이는 같이 곱해졌으니까 약분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3 있잖아? 곱하기 9가 있으니까 이렇게 3으로 약분될 겁니다. 그럼 좌변은 3은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얘는 다 1로 바뀌었으니까 안 곱해도 되겠죠. R만 구하려면 다시 이 식에다가 2를 곱해야 돼요. 그럼 2를 여기다 분배, 여기다 분배. 좌변은 6, 우변은 2를 분배하면 약분되고 R 반지름은 6이 되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일단 원 파트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자. 17페이지 17번 개념 다면체인데, 다면체 앞쪽 파트 이 바로 전에 배웠던 때까지는 이제 평면도를 배운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입체도형을 배우는 겁니다. 입체입니다. 근데 이 입체도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면체고 두 번째가 회전체예요. 일단 다면체부터. 다면체가 뭐냐면 다각형,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처럼 다각형 여러 개로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부르고, 그 다면체 면은 당연히 그 다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모서리는 다각형과 다각형이 만나는 선, 꼭지점은 그 다각형들이 만들어지는 점, 그렇게 이제 만들어질 텐데, 다면체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면이 4개면 4면체, 3면체는 없어요. 면 3개로 입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4면체부터 면이 5개면 5면체, 6개면 면이 6개라고 해서 6면체, 이렇게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다면체를 이렇게 놓았을 때
위에 보이는 면과 아래에 보이는 면은 위에 보이는 거는 윗면, 아래에 보이는 거를 아랫면, 보통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둘 다 뭐라 말하냐면 위아래에 보이는 면들 전부 다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밑면이 맞는데 위에 있는 거는 밑면이라고 보다는 윗면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면체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라고 말했다가 이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그때 돼서 또 아랫면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위아래에 보이는 면들은 특별한 상황이 놓이지 않으면 그냥 둘 다 밑면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면체가 만들어지고, 그럼 1번 문제. 다음 중에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다면체는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여야 되는 입체동이죠. 그럼 이 중에서 다면체를 찾습니다. 1번은 다면체인가요? 네, 2번은 아니죠. 이렇게 곡선이나 원이 나오면 이거는 회전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회전체입니다. 3번은 다면체, 4번은 이거는 입체가 아니죠. 이건 사각형이자 이건 다각형이야. 우리는 다면체, 입체를 찾는 거니까 4번은 입체가 아니라 틀렸고, 5번은 맞습니다. 다면체. 6번은 회전 안 되고요. 9는 회전체입니다. 동그랗기 때문에 회전체. 삼각뿔은 각으로 만든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뿔이니까 다면체 맞고, 원뿔은 밑면이 원이라 이것도 회전체입니다. 원뿔 대 원자 붙으면 다 회전체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를 이해해야 또 뒤쪽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다면체들의 이름을 좀 정해 봅시다. 이름. 얘는 면이 몇 개냐면 6개라 6면체예요. 얘는 2번은 면이 4개이기 때문에 4면체, 3번은 위아래 아래아래 2개, 그 다음 옆에 5개니까 총 7면체가 되고요. 그럼 저기 있는 6면체의 꼭지점의 개수는 위에 4개, 아래도 4개, 총 8개. 이 4면체는 위에 하나, 밑에 3개, 꼭점 3개. 여기 있는 이 7면체는 위에 5개, 아래도 5개, 총 10개. 모서리 개수, 위에 4개, 아래 4개, 옆에도 4개, 총 4가 3번, 12개. 얘는 옆에 3개, 아래 3개, 총 6개. 얘는 위에 5개, 아래 5개, 옆에도 5개. 5가 3번 곱해지니까 15. 면의 개수, 당연히 6면체니까 6개, 4면체니까 4개, 7면체니까 7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잘 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세다 보니까 이제 뒤로 넘어와요. 세다 보니까 이게 도형의 이름에 따라서 이게 모서리나 꼭지점이나 면의 개수를 좀 쉽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다면체들의 좀 더 구체적인 이름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각기둥이라는 겁니다. 각기둥. 이 각자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요. 3이 붙으면 삼각기둥, 4가 붙으면 사각기둥, 이렇게. 근데 이 각기둥은 약속이 있어요. 위에 보이는 면과 아래 보이는 면, 둘 다 밑면이죠. 두 밑면이 합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야 돼요. 일단 두 밑면이 합동이라는 것, 여기 1번. 그리고 서로 평행하다는 것, 2번. 3번, 옆면이 모두 직사각형. 이렇게 되면 이게 각기둥이 됩니다. 합동, 위아래면 평행, 옆에 보이는 옆면은 모두 다 각각의 직사각형. 그러면 얘를 기둥이라 부른다. 그 다음 각뿔은,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각뿔은 위에 모든 모서리가 위에는 한 꼭지점으로 모이고 있죠. 밑면은 다각형인데 옆면이 모두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면체, 걔가 각뿔입니다. 삼각형이 다 한 점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각뿔대는, 이게 이제 중학교 넘어와서 처음 배우는 듯한 느낌인데, 각뿔대는 좀 좋은 편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각뿔에, 여기도 각뿔이 있었죠? 각뿔의 밑면에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대가리를 친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팍 하고 대가리를 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대가리 부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각불의 대가리를 쳤다고 해서 각불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죠. 네.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는데 이해하기 편하라고 각불의 대가리를 친 게 각불대다. 정확한 의미는 각불에 밑면에 평행되는 면을 만들고 윗부분을 잘라내고 남아있는 아랫부분에 있는 도형을 각불대라 불러요. 아셨죠? 근데 이 각불대 특징이 있어요. 얘는 첫 번째 두 밑면은 모양은 같아요. 근데 크기가 달라요. 두 번째, 두 밑면은 평행은 합니다. 세 번째,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 각불대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해되셨나요? 됐죠? 근데 이제 이 각기둥, 각불, 각불대 이제 이름을 불러줄 때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것들이 이름이 결정돼요. 예를 들면 밑면의 모양 오각형이잖아요. 기둥의 모양인데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얘는 오각기둥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그럼 얘는 밑면이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뿔의 모양이기 때문에 사각뿔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얘는 뿔대인데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니까 사각뿔대라고 좀 정확한 이름을 불러준다는 얘기죠. 기둥, 뿔, 뿔대에 대해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그 이름을 오각기둥, 지금처럼 사각뿔, 사각뿔대 이런 식으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을 같이 불러주면 좀 더 구체적인 도형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됐어요. 그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이름이 아까 말했지만 이게 이름이 결정되는 거죠. 1번은 삼각기둥, 2번은 오각뿔, 3번은 사각뿔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이번에 이제 여기 모서리나 밑면의 개수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몇면 체인지는 면의 개수를 세시면 될 테고 다 마찬가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 나와요. 이거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앞쪽 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앞쪽 페이지 문제 보면 저런 입체 도형에서 모서리나 꼭점이나 면의 개수를 세라고 돼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세기는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규칙을 찾는 거예요. 꼭지점의 개수를 세시오. 그러면 잘 보세요. 기둥일 때 앞에 오자가 붙었죠. 오각기둥일 때는 꼭지점의 개수를 세다 보니까 위에 꼭점이 몇 개 나오냐면 5개가 나와요. 이 5개는 오각할 때 그 오자가 쓰인 겁니다. 근데 꼭점 위에 5개 있는데 밑에도 몇 개 있죠? 5개가 있어요. 5에다가 뭐가 곱해지죠? 2가 곱해집니다. 됐니? 여기서 알다 여기서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여기 살짝 자리 빌려 쓸게요. 기둥일 때는 꼭지점 개수 구하는 공식이 꼭지점의 개수를 만약 내가 n각 기둥이라 한다면 n이 뭐예요?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지금처럼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앞에 있는 숫자가 그때그때 자연수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각기둥이 밑면의 모양이라면 그 밑면의 모양에 2를 곱하면 꼭점 개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해되나요? 꼭점에서 2를 곱했으니까 줄였으면 얘는 2n이 n각 기둥의 꼭점 개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모서리 구하는 공식은 위에 모서리가 몇 개 있냐면 5개 있죠. 왜죠? 당연하죠. 오각형이니까. 모서리 5개 있겠죠. 위에 5개, 밑에도 몇 개 있죠? 5개. 그리고 옆에도 몇 개 있냐면 5개. 모서리 5개, 3번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3n이에요. 모서리 개수. 그 다음 면의 개수는
옆면이 보시면 이게 오각기둥이니까 옆면이 5개 나와. 그리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2개가 더 셈 되기 때문에 5 플러스 2. 공식은 n 플러스 2 이렇게 써집니다. 2n, 3n, n 플러스,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 그다음에 오각 뿌릴 때는 꼭지점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밑에 5개. 왜 5개죠? 오각형이니까. 근데 위에 하나가 더 있네요. 5 플러스 1. 얘는 공식이 n 플러스 1이에요. n각뿔 하면 네, 꼭점 개수는 n 플러스 1. 모서리 개수는 밑에 5개. 왜 5개? 오각형이니까. 옆에 5개. 5가 2번 더 쓰면 되죠? 5가 2번 더 쓰면 되면 5 곱하기 2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각형수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뿌릴 때는, 각 뿌릴 때는 모서리 개수가 2n개. 그 다음 면의 개수는 옆에 모서리, 옆에 옆면이 총 5개의 모서리를 면을 가졌고 그 중에 밑에 하나 더 쓰면 됐으니까 n 플러스 1. 이게 공식이고요. 오각 볼 때는 여기 있는 공식과 똑같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꼭점 개수는 모양이 위의 면과 아래 면의 모양이 조금 크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꼭점 개수 세는 공식은 기둥과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2n, 얘는 3n, 얘는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꼭점 2n, 모서리 3n, 면의 개수 n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책에 보면 요 다음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n각 기둥, n각 뿔. 책에 있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n각 뿔대가 있을 때 여기에 꼭지점의 개수, 그다음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 구하는 공식에 각각 있다는 얘기죠. n각 기둥은 2n. 그럼 n각 뿔 때도 꼭점 개수는 2n. 똑같아요. 얘네들은 똑같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하나 쓴 다음에 하나 복사해 쓰시면 돼요. n각 기둥과 n각 뿔 때 모서리 개수는 3n. 그럼 얘도 3n. 면의 개수는 옆면이 n각형이니까 n개다가 위아래 밑면 2개 합친 거니까 n 플러스 2. 그럼 얘도 n 플러스 2. 이렇게. 가운데 있는 뿔 때는 여기가 n 플러스 1, 얘가 2n, 얘가 n 플러스 1.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공식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중1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일일이 다 셀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12각 뿔 때의 모서리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12각 뿔 때를 어떻게 우리가 그립니까? 밑면이 12각형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좀 시험 보는 동안이라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근데 중2, 중3 가면 이 내용은 거의 쓰이질 않아요. 지금은 잠깐 기억하셨다가 1학년 넘어가시면 뭐 그때는 뭐 괜찮은데 지금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있어요. 밑에 이제 공식 구하는 게 이제 있었죠, 여기? 네. 좀 전에 썼던 게 여기 3번에 2번에 대한 내용에다가 이제 빈칸을 잘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 3번. 자,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다. 2개 밑면이 있네요. 일단 2개 밑면이 있다는 얘기는 뿔은 일단 아니란 얘기예요. 뿔은 아니겠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기둥 아니면 뿔대입니다. 밑면이 2개니까요. 위 하나, 아래 하나. 그럼 뿔은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니까 알겠네요. 나를 보니까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 그러면 기둥은 아니에요. 기둥은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거든요. 뿔대네. 이름은 정해졌어요. 뿔대. 근데 몇 각 뿔대인지 알아야 되겠죠. 윗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네. 아하, 육각뿔대구나.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인 육각뿔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이에서 이게 각뿔대인 걸 알았고 다이에서 이게 육각뿔대라는 것을 알아냈다. 자, 그럼 이왕 한 김에 육각뿔대 꼭지점의 개수, 그다음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꼭지점 개수는 위에 6개, 아래 6개. 6 곱하기 2. 2n 공식이었죠. 2n이라는 공식이었어요. 12개. 모서리 개수는
위에가 육각형이니까 6개, 아래 보이는 면도 6개. 근데 옆면도 6개니까 6이 3번 덧셈 돼서 6 곱하기 3, 18개. 3n이라는 공식이었고, 면의 개수는 옆면이 육각형이니까 6개예요. 그리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6개에다가 위아래 2개 덧셈하게 되면 총 8개의 면을 갖는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찾아서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89페이지까지 하고, 과제도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이거 말고 왜 선생님 그 프린트 준 거 있었죠? 과제하라고 왜 프린트 준 거 있었잖아.